인텔은 해고되었습니다. 사라졌어요. 여기요. 여기. 닫아. 사라졌어요. 이것은 새로운 ASUS ProAuth P16 16인치 최고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더 이상 인텔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글쎄요. 지켜봐야겠지만 매우 흥미로운 도약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뛰어난 제작 품질, 디자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인텔에서 제공합니다. 게이머, 크리에이터 또는 기업이든 그들은 당신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학생이신 경우 델의 학생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할인된 가격 위에 5에서 10%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특가 상품 중 일부를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델 노트북 2개를 구입했는데 그중 하나는 600달러 할인 중이에요. 곧 공개될 영상을 기대하세요. 이 영상에 후원을 해주신 델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저는 프로아우트 스튜디오북의 이전 버전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의 16인치 노트북입니다. 보시다시피 노트북이 훨씬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가볍죠. 매우 무거운 느낌이네요. 이전에는 프로아우트 로고가 주머니에 있었고 그 뒤에 작은 뒷면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비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뒷면을 전부 깎았고 꽤 얇아졌습니다. 그럼 이전 것의 두께를 보세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가늘어요. 곧 곰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살펴보면 여기도 오래된 바위가 훨씬 더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 모델의 공기 흡입구는 조금 더 큽니다. 여기 전체가 흡입구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금은 이 흡입구와 저 흡입구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흡입구에 작은 먼지만이 있어서 사용한다면 공기 흐름이 좀 더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I/O를 볼 때 왼쪽에 새로운 제품에는 헤드폰과 마이크 콤보제, 10GB USB 타입-A, 초당 40GB를 위한 USB 1개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라이젠 CPU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텔이 아니네요. 썬더볼트는 없지만 USB4는 있습니다. 썬더볼트와 비슷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썬더볼트만큼 좋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좋습니다. HDMI 2.1과 전원 플러그를 여기에 꽂으세요. 이전 모델에는 왼쪽 헤드폰 및 마이크 콤보잭의 SD카드 슬롯과 10GB USB-A 포트가 있었습니다. 뒤를 살펴보면 새로운 제품에는 뒷면에 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전 모델에는 HDMI, DC 전원 플러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하나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오른쪽에는 새로운 제품에는 USB-C형이 있습니다. 이는 속도가 10GB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USB4나 썬더볼트가 아니고 10GB USB 타입-A와 야시트인 SD카드 슬롯이 아닙니다. 이전 모델에는 캔심판 잠금 장치, USB 타입-A 10GBs, 썬더볼트 4포트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항구에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키보드를 보면 숫자 패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전 모델에는 숫자 패드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사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16인치 노트북의 경우 위접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고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에이터로서도 숫자 패드가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힌지의 안쪽이 매우 매끈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힌지가 디자인 속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부분을 재설계했습니다. 이제 아소스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었지만 실제 터치 기능 버튼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랙패드는 이전 것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화면 반사를 보면 새로운 화면이 훨씬 더 많이 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화면 플렉스를 보면 당연히 더 얇아졌기 때문에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두껍죠. 이건 창의적인 노트북인데 AI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거기에는 많은 AI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저기 조정사 플러스 버튼이 보이네요. 스피커는 좋았어요.
PC를 설정할 때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hift F10을 누르면 명령 센터가 나타납니다. 오버 바이패스너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 부분은 건너뛰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누를 수 있어요. 안산적이네요. 좋아요. 마침내 PC가 켜졌습니다. 그럼 사양에 대해 말해보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래서 CPU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AMD Ryzen AI9 X370. 우와.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레디언 890m 포함. 890m. 20회 특별한 점은 모바일 시프에 처음으로 12개의 코어가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8개만 있었습니다. AMD는 좀 더 뛰어납니다. 거의 모두 8개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이라고 하면 i9 13이나 14, 980Hz CPU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건 현재 출시된 CPU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많은 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P코어는 8개를 넘지 않습니다. 이건 노트북 모바일 CPU에 탑재된 12개의 P코어인데 새로운 TSMC 사양후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와 온갖 종류의 물건을 넣을 수 있죠. 실제 웨이퍼에 대하여 지금은 64GB의 메모리가 있고 7500MHz로 작동합니다. 우와, 빠이죠. 단점은 라데브로 고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라면 처음부터 64GB를 바로 구매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여유가 될 테니까요.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지만 납땜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정말 빠릅니다. 제 모델에는 2TB SSD가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세대 SSD입니다. 그리고 채우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보조 슬롯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버벨 와이파이는 7개인데 미디어 기술 기반이어서 일부 온라인 리뷰어는 이것이 최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NPU가 있습니다. CPU 내부의 AI 프로세서인데 지금은 작업 관리자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노트북 GPU는 RTX 4070인데 이전 GPU보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RTX 407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용 GPU 메모리가 8GB입니다. 그리고 CPU에는 AMD Radeon 890m GPU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이제 인텔을 해고하는 것의 단점은 불행히도 지금은 인텔 퀵싱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자 264빗 5코어텍스, 특히 기자 265bit 320이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하드웨어 가속이 적용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CPU를 사용하여 재생해야 합니다. 매우 험난하죠. 그렇다면 프록시를 실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인텔이 M2 GPU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M2 SSD처럼 동작하고 그 안에 미디어 엔진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GPU 성능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건 필요 없어요. 모든 GPU에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엔진이 포함된 전용형이든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인텔이 실제로 SSD를 만든다면 보조 SSD를 상상해보세요. 하나를 NAND 칩으로 넣고 그 옆에 하나를 iGPU로 넣으면 어떨까요? 글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놓는 거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 톰 피터슨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에게 질문을 했더니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인텔이라면 M2와 같은 하드웨어, 미디어, 가속 카드를 만들어주세요. 그거 정말 멋진 일이겠네요. 거기에 넣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럼 AMD 라이젠 CPU가 정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터리 수명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제 이 노트북에 대한 리뷰와 혐오 영상을 기대하세요. 실제로 노트북을 테스트해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사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리뷰를 너무 길게 쓰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이제 보시다시피 만약 제가 16GB나 32GB의 램을 사용했다면 그걸 보세요. 우리는 이미 16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롬을 열면 뭐가 있나요? 써니벤 R24, 하드웨어 정보. 다 그거죠.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작업 관리자가 충돌했습니다. 이 12개의 코어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CPU 패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W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인텔 기기의 전력 소모량인 120W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64W. 코어 클럭 속도는 3입니다. 네, 그중 일부는 그렇습니다. 더 높은 게 흥미롭네요. 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코어 11부터 코어 4까지 젠 5C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는 4개의 젠 5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 5C 코어는 더 낮은 부스트 속도를 보입니다. 암디도 몰래 하이브리드 사업을 하려는 건가요? 이게 다 손흥 코어가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방의 온도는 26.1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온도는 85.1C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 조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요. 보이시나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 아주 좋아요. 아니요. 이전 인텔 기기들은 모두 제한이 있었고 많이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84도에서는 더 이상 100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이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점선에 보다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 온도는 86도였지만 현재는 약 2도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온도를 조금 그대로 두었다가 팬을 돌린 셈입니다. 그리고 팬이 작동하자 온도는 낮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65W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여전히 70W를 냈는데 이제는 그 전력을 낮추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최고 성능의 윈도우즈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추기 결과는 1100포인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배터리 전원이고 그 다음에는 최대 전력으로 작동하는데 이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 세대의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전 세대는 훨씬 더 빨라 보입니다. 2024년 모델과 2023년이나 2022년 모델을 비교하는 영상을 계속 시청해보세요.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원 코드를 뽑아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과 F를 누르면 속삭임 모드와 표준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모드는 팬이 조금 더 빨리 작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첨는 모드가 없습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따라서 플러그를 꽂으면 첨는 모드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3개가 남습니다. 배터리 표준 모드로 연결하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배터리가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전원 및 절전 옵션으로 가보면 여전히 배터리 최력 성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당기는지 보고 싶어요. CPU 패키지 전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나요? 46, 52W, 57W. 네, 점점은 57이었고 지금은 43입니다. 그럼 배터리 때문에 여전히 전력이 약간 소모될 것 같네요. 그럼 얼마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능이 어떤지 알려드리려고요. 하지만 아직도 전력이 부족해 보이네요. 배터리로 인해 전력이 약간 소모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 말해보죠. 그들은 업그레이드하기도 하고 약간은 다운그레이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OLED 패널이에요. 조명비는 16개실입니다. 4K 패널입니다. 크기는 3840x 2400이에요. 사실 USB이고 패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픽셀 하나하나 미친 질이죠. 그 해상도를 갖춘 16인치 노트북이 다른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친 질이에요. 제 말은 픽셀 밀도를 볼 수도 없고 아예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매우 선명한 화면이에요. 이제 최대 픽셀 밝기는 500니트지만 수도에서는 유한적인 밝기인 400니트입니다. 좋은 점은 이제 실제 10비트 패널이라는 점이며 창의적인 제어를 위해 표준 공조 범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배터리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비트 신도를 살펴보면 8비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면 10비트 패널이 됩니다. 100% T킬 삼성 영역으로 매우 넓은 색상 범위입니다. 펜폰 검증된 모든 종류의 검증 배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 화면은 색상이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처음 공개한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영상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보는 게 정말 대단할 거예요. 단점은 60Hz라는 점이에요. 여기 전년도 모델이 있습니다. 120Hz로 설정하세요. 올해는 불가능해요. 네, 해상도가 높아졌지만 120Hz로 설정하는 영상 작업 등을 할 때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예를 들어 맥북 프로에서 볼 수 있는 동적 재생 빈도처럼 속도가 빨라야 할 때 최대 120Hz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을 때는 1Hz로 낮아집니다. 이건 정말 배터리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기능이 윈도우즈 노트북, 특히 이 고급 노트북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또 다른 것은 GPU 소명입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 GPU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10056점으로 AMD Radeon Pro W6800 AMD Radeon Pro GPU보다 빠릅니다. 미친 GD예요. 따라서 엔비디아 전용 노트북 GPU 덕분에 놀라운 3D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이 이동 중에 쓸 수 있는 최고의 3D 노트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칩에 빠른 단일 코어 성능과 엔비디아 칩에서 사용 가능한 놀라운 3D 렌더링 및 레이트레이싱은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도 지원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ASUS 다이얼 패드가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 버튼만큼 직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기기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적으니까요. 모든 연설차. 저음이 풍부하고 선명도도 좋고 소리도 큽니다. 아마 제가 들어본 노트북 스피커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일 겁니다. 좋아요. 트랙패드에 대해 말해보죠. 이제 트랙패드가 있는데 이전 트랙패드는 햅틱 트랙패드였는데 이는 맥북과 매우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더 크지만 꽤 큽니다. 이건 힌지 트랙패드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클릭 소리가 없지만 아래쪽에는 부드러운 클릭 소리가 납니다. 정말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러니 허용되지 않아요. 클릭, 클릭, 클릭. 부드러운 클릭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보드는 사실 이전 버전보다 더 좋아요. 이전 버전은 매우 얇고 속이 비어있는 키가 있었기 때문이죠. 얕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클릭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가볍게 다루겠습니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가죠. 매우 부드러운 촉감과 매우 조용한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저는 이게 키보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거기에는 많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ASUS의 자체 AI 중 일부, 코파일러트 플러스가 있는데 일부 소프트웨어는 이 칩에 내장된 AI를 사용하고 일부 프로빗 내장 소프트웨어도 사용합니다. AI를 통해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뮤직트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큐브를 사용하면 기기에 저장된 영상 중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별빛 아래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찍은 한 장의 사진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살펴보고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때 해당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휴대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더 가볍죠? 휴대성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이 기기에 대한 리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실제로 저희의 경험 중 일부를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댓글 섹션에 남겨주세요. 저는 저 아래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P16도 열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파이 갔을 때 국경 품제소에서 실제로 내 IP60 키트를 압수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샀습니다. 이건 가짜지만 새로운 제품이 들어있어요. 훨씬 더 많은 부품이 들어있으므로 아래 설명에 포함시켜 두었으니 이것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세요. 여기 아래에 비밀 나사가 있는데 난 거의 모든 걸 망가뜨릴 뻔했어. 좋아요. 저기 아래에 나사 2개가 더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수로 이 노트북을 조금 부수었어요. 밑에 숨겨진 나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약간 느슨해졌어요. 실제로 초강력 접착제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블루만 있으면 고칠 수 없는 건 없죠. 괜찮은.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용량 90Wc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조금 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최고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배터리를 분해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만 그들은 다양한 노트북에서 분명 배터리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펜은 3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은 여기 어느 것과도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열판. 여기가 거기에서 공기를 빼내서 이 측면 반열판의 공을 불어넣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팬이 이 2개의 히트 파이프 위로 움직이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히트 싱크가 열을 바닥으로 불어내고 약간은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실제로 이 노트북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나 작은 고무 다리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에는 보조적인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분명히 부수었을 겁니다. 그래서 SSD의 성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는 증기 챔버가 없고 증기 챔버 설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전달을 살펴보면 열 전달은 실제로 매우 좋습니다. 열 조절이 없으므로 열 파이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개 모두에 열 파이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공유 열 파이프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패키지가 더 크기 때문에 CPU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GPU입니다. 거기로 배달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쪽에 여분 하나가 있고 거기에도 여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전력 공급 장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오, 좋은 칭조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와이파이 카드가 보이네요. 이건 미디어텍 제품이에요. 하지만 원한다면 여기서 더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CPU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고 보조적인 M2SSD를 그 자리에 넣습니다. 이거 좋네요. 측면에 스피커가 2개 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를 다시 끼울 때는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나사를 끼웠는지 주의하세요. 내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는 $99만 변했을 겁니다. 이전 가격은 $24.99였고 지금은 $25.99입니다. 새로운 것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일부 사안은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가격대라면 맥북 프로보다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글쎄, 알아봐야겠다. 아래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노트북 비교를 남겨주세요. 안녕.